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양가 김혜순입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에 굉장히 더우셨죠? 더우셔서 아마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을 거고, 그래도 이렇게 또 그러니까 8월 후반쯤 되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새벽에 나왔거든요. 근데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며칠 사이 상관으로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아주 지내시기 좋은 날씨가 오늘 돼서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주 과찬의 말씀을 또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가 그 암과 관련해서 어떤 진단을 받거나 또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먹는 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암학교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항암 화학요법 환자의 식이와 또 영양관리, 또 식이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적인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의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시간을 짧게 오늘 내용은 짧거든요. 그래서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나머지 쉬시는 시간이 최대한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의 식사를 제가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초청한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께 제공하고 있는 식사를 그대로 여러분들께도 이제 드리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고기라든지 생선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채식으로 먹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서 식사요법은 왜 필요한가? 사실은 제가 그동안의 상담을 통해서 느낀 거는 일단 진단을 딱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아주 과중한 스트레스가 그 순간부터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이렇게 오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입맛에 변화가 오고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오심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이런 기력의 쇠약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통증도 오게 되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 보면 통증도 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밥맛이 없어서 이제 식욕이 많이 떨어지시곤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항암을 하면서나 또는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또 거기에 한 가지의 답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우리가 그 매체를 통해서도 암과의 싸움에서 뭐 5년 생존 또는 10년에 이렇게 가신 분들의 예를 봤을 때에는 아주 뭔가를 잘 드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식사를 잘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일단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또는 항암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다. 거기다가 특히나 이제 단백질 빠지지 않게 먹어야 되고 고기고 생선이고 포함해서 잘 먹어야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말씀을 주시곤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좀 정리를 그래도 나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나름 좀 모아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채식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식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드시면 정말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식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암 환자를 위한 올바른 식사요법이란 무엇이든지 잘 먹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약하면 음식을 가르지 않고 잘 먹는 것. 그런데 채식으로서 어떤 것을 잘 먹어야 되냐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류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기름, 참기름 참 많이 예전부터 선조님들께서 쓰셨고
너무 접해져 온 음식들이고 또 맛도 좋고 그죠? 네, 풍미를 느껴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물류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짠 기름이라면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그 산화되는 과정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라든지 어떤 빛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산화 과정 지나서 산패가 되는 기름을 우리가 혹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것들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주는 식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죠.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은 씨앗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접한 것들은 볶은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죠. 그래서 참깨도 볶은 거, 뭐 들깨도 볶은 거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냥 생 거를 이용한다라면 더 건강에 좋은 유지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 같은 경우도 생으로 잘 씻어 말려가지고 그 건조된 것을 식사 때나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나, 왜냐면 한 가지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한 수저 정도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 외에 땅콩이라든지 잣이라든지 또는 호두라든지 그 외에 또 수입 견과류들 있죠. 그래서 아몬드라든지 캐슈넛이라든지 피스타치오라든지 이런 등등을 골고루 여러분들이 잘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먹지 않고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는 콩류인데요. 요즘에 콩고기 제품들이 그래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도 되고, 또는 식사를 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효모식품 같은 것들이 소화에도 도움도 되고, 그 먹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배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단백질 섭취에 도움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부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드시면 좋고요. 단백질로서 가장 흡수율을 높여주는 거는 두부가 가장 높아요. 95% 정도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고, 콩으로 먹으면은 뭐 한 50에서 60% 정도. 근데 이제 콩으로 활용할 때 저도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도 드려보고 저도 이제 활용을 해봤는데, 콩을 쪄서 말려서 가루로 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나물 무침이라든지 아니면 국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같이 먹어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물에다가 타서 드셔도 이제 좋기는 해요. 그것도 한번 쪄서 말린 거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에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먹다 보면 좀 질리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양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맛의 변질, 냉장고에다 보관하게 되면 맛의 변질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또 이제 중단하게 되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이제 콩을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이 될 때마다 소개를 좀 드리고는 하는데, 콩을 이제 삶은 콩을 일주일 정도 괜찮아요, 냉장고에서. 그래서 한꺼번에 먹을 거를 압력솥에다가 밥물보다는 좀 작게 잡으셔요. 그렇게 해서 칙칙칙칙 이제 소리가 나면 약간 한 1분 정도 더 놔뒀다가 그냥 꺼놔요. 꺼놓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김이 다 빠지게 되면은 그 믹서기에도 잘 갈아질 정도, 그 다음에 메주콩처럼까지는 안 삶아지는 정도에서 달콤한 맛이 나면서 콩을 부드럽게 갈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저도 아침마다 이제 콩을 그렇게 갈아서 한 잔 정도 먹는데, 한 40g 정도, 그 작은 정지예요. 우리 병원에서 환우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찬기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 정도가 한 50g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g 정도만 하루에 그렇게 드시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왜냐면 다른 게 또 다른 거를 통해서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갈아 드신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또 단백질 식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이 이제 많이 들어져 있는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을 제철 과일이라든지 제철 채소류를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채소나 과일 중에 뭐 어떤 분들은 과일이 영양가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비타민 무기질류로 봤을 때는 영양소가 더 많은 것들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아침, 점심은 채소 위주로 나가고 저녁에 이제 과일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몇 개마다 드시길 원하신다고 하면은 채소 드시기 전에, 그래서 식사하시기 30분 전에 과일을 좀 드시고, 예, 그런 다음에 현미를 위주로 한 채소의 식사를 하시면 훨씬 장의 상태라든지 소화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